가쁘게 숨을 내쉬며 벽에 기대서서 언제까지 저를 그렇게 바라만 볼 건가요, 준호 씨? 눈빛이 깊어지며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라서 눈을 뗄 수가 없네요. 소연 씨. 미소를 지으며 땀에 젖은 셔츠 깃을 살짝 당김. 더 가까이서 보고 싶으면 오세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방금 고친 에어컨보다 더 뜨거울지도 모르니까요, 준호 씨. 귀에 속삭이듯 저는 고장난 것들이 좋아요. 소연 씨, 손으로 하나씩 만지면서 점점 소리를 내게 하고 결국엔 완전히 만족하게 만들 때까지. 떨리는 목소리로 저도 궁금하네요. 죽은 줄만 알았던 게 다시 움직일 수 있을지, 준호 씨. 벽에 손을 대고 소연을 가둔 채 어떤 기계들은 누군가의 섬세한 손길과 인내가 필요하죠. 소연 씨, 정확한 부분을 눌러줄 때 진짜로 폭발하거든요.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물며 오래됐어요. 내 안에 스위치를 누르려는 사람이 없었죠. 준호 씨, 누가 한 번만 눌러도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데.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입술을 그녀의 목 가까이. 만약에 터진다면 전 그 모든 걸 온몸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소연 씨. 뒤로 더듬으며 속삭임. 그럼 어디부터 시작하실래요, 준호 씨? 콘센트? 회로? 아니면 저를 완전히 분해하고 싶으세요? 조심스럽게 회로를 하나씩 만져보고 어디가 마비됐는지, 어디가 강한 전류를 기다리는지 다 느껴보고 싶어요. 소연 씨. 숨소리가 거칠어지며 두 팔로 그의 목을 감음. 그럼 제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봐요, 준호 씨. 그녀를 확 끌어안으며 속삭임. 고장난 게 제일 좋아요. 소연 씨 손만 닿으면 그 뜨거움이 폭발하는 게. 강하게 안으며 떨리는 입술로 전기 쇼크 받을까봐 무섭지 않아요, 준호 씨. 낮게 웃으며 그녀의 귓불을 깨물다. 당신이 흘리는 전기라면 얼마든지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소연 씨.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터질 듯한 목소리로 멈추지 마요, 준호 씨. 이렇게 불타는 느낌 정말 오랜만이니까. 단단히 그녀를 안으며 이 여름 소연 씨를 잊을 수 없는 계절로 만들어줄게요. 아주 더운 여름날 에어컨이 고장나 숨이 턱 막히던 그때 고치러 온 수리공이 뜻밖의 단단한 것이 깊숙이 내 안을 파고들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은 듯 했고 나는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했던 건 그 단단함보다도 그가 내 뒤에서 아주 조용히 웃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예상보다 더 뜨겁고 훨씬 더 깊게 들어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이 여름의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오후 인천 외곽의 조용한 단독주택에서 박소연은 고장난 에어컨 앞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5 나이에도 여전히 단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그녀였지만 이마에 맺힌 땀방울들이 지금의 답답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죠. 연베이지색 린넨 셔츠는 이미 등과 겨드랑이 부분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손에 쥔 부채질도 이제는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일해야 하나? 소연은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2시 수리기사가 오기로 한 시간은 이미 1시간이나 지났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참 막막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들을 모두 그가 해결해 주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스스로 처리해야 했습니다. 거실을 가득 채운 정적 속에서 소연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6해가 흘렀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의 부재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하루하루가 견디기 어려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픔은 둔해졌고 이제는 오히려 이런 고요함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딸은 일본에서 살고 있고 아들은 부산에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자주 연락을 주고받지도 못했습니다. 소연은 부채를 내려놓고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목구멍으로 시원함이 스며들면서 잠시나마 더위가 누그러지는 것 같았죠.
그녀는 최근 들어 작은 도시의 갤러리 카페를 창업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계획들도 이런 일상의 소소한 문제들 앞에서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때 드디어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소연은 서둘러 현관문으로 향했죠. 문을 열자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젊은 기사를 생각했는데 자신과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는 보통이었지만 어깨가 넓고 팔 근육이 단단해 보였죠. 반팔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구릿빛 피부에 흐르는 땀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어컨 수리 연락 받고 왔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깊었습니다. 소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정신을 차렸죠. 아, 네? 들어오세요.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한준호는 소연의 안내를 받으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집안의 분위기를 파악했죠. 깔끔하게 정리된 가구들, 벽에 걸린 몇 점의 그림, 그리고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화분들이 집주인의 성향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벽 한편에 걸린 액자였습니다. 중년 남성의 사진이 담긴 그 액자를 보는 순간 준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설마? 하지만 그는 그런 생각을 애써 떨쳐내며 고장난 에어컨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일단 맡은 일부터 해결해야 했으니까요. 어디가 고장났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제 저녁부터 갑자기 안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리모컨을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소연은 준호 옆에 서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이 수리공이 왠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느낌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죠. 말수가 적지만 신중하고 무엇보다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대부분의 수리기사들은 빨리 일을 끝내려고 서두르는 편인데 이 사람은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준호는 공구함을 바닥에 내려놓고 에어컨의 전원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각 부분을 만져보며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하려고 했죠. 그의 손놀림은 능숙했고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일단 커버를 열어봐야겠네요. 전기 관련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세요. 혹시 물이나 차 같은 거 드릴까요? 소연의 제안에 준호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보통 일할 때는 그런 것들을 사양하는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오늘은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일 끝나고 마시죠. 준호는 에어컨 커버를 조심스럽게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를 하나씩 풀어가며 내부 구조를 살펴봤죠. 소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남편이 살아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 역시 무언가 고장나면 이렇게 차근차근 살펴보곤 했죠. 하지만 그런 추억들은 이제 아련한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를 찾았네요. 여기 전선 연결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준호는 손전등을 비추며 소연에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선을 만지는 순간 갑자기 스파크가 튀면서 집 전체가 정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 준호가 짧은 신음을 내뱉으며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연은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했죠. 괜찮으세요? 손 다치셨나요? 아니요, 큰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소연은 서둘러 응급처치용품을 가지러 갔고 준호는 자신의 실수를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연은 손전등을 찾아 켰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거실을 비추자 준호의 모습이 드러났죠. 그는 오른손을 왼손으로 감싸쥐고 있었고 미간을 살짝 찌푸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서둘러 구급상자를 가져와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손 좀 보여주세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화상은 초기 처치가 중요해요. 소연의 단호한 말에 준호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죠. 손전등 불빛 아래 보니 손가락 끝부분과 손바닥에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다행히 심한 화상은 아니었지만 따끔거리는 통증은 분명했을 겁니다. 소연은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먼저 그의 손을 식혔습니다. 차가운 느낌에 준호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랫동안 가족을 돌봐온 경험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아니요. 그런데 준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소연이 그의 손을 잡고 약을 발라주는 그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자신을 걱정해주는 마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오래전 일인지 깨달았죠. 이 나이 돼도 누가 손 닿으면 떨리긴 하네요. 준호의 솔직한 고백에 소연도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그 순간 둘 다 가슴 어딘가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소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누군가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돌봐준 것이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생각해 봤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누군가와 가까워진 적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소연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그녀의 옆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죠. 잔주름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외로움이 자신의 마음과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해서... 아니에요.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거죠. 소연은 연고를 발라준 후 거즈로 준호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손이 자꾸 닿았고 그때마다 미묘한 정이 같은 것이 흘렀습니다. 둘 다 그것을 느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잠시 후 전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갑작스럽게 밝아진 거실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일어나서 다시 에어컨 쪽으로 향했고 소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문제없이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호의 말에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었죠. 이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친숙함, 그리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다시 에어컨 수리에 집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전선을 다루며 문제가 된 부분을 교체했죠. 소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의 능숙한 손놀림에 감탄했습니다. 붕대를 감은 손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업은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다 됐습니다. 준호가 리모컨을 눌러보자 에어컨이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방 안으로 퍼져나가면서 무더운 공기가 서서히 식어갔죠. 소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준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 더위에 이런 일까지. 아닙니다. 이게 제 일입니다. 준호는 공구들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아쉬운 기분이 들었죠. 일이 끝나면 이 집을 떠나야 하고 아마도 이 여자를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발걸음이 무거운 걸까요? 잠깐만 앉아 계세요. 고생하신 김에 시원한 것 좀 드시고 가세요. 소연은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거절하려 했지만 그녀가 이미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죠. 곧 얼음을 동동 띄운 오미자차가 등장했습니다. 투명한 유리잔 속에서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가 청량하게 들렸습니다. 이거 직접 담그신 거예요? 네, 작년에 담근 건데 맛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준호가 한 모금 마시자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정성스러운 차를 마셔본 적이 없었죠. 아내가 살아있을 때 이후로는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차를 마셔보네요. 그럼 다행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다 사서 마시니까 직접 담그는 걸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편안해졌죠. 준호는 소연의 말솜씨가 부드럽고 지혜로우다는 것을 느꼈고 소연은 준호의 신중하면서도 유머러스한 면을 발견했습니다. 요즘 에어컨보다 사람이 더 고장이 많은 것 같네요. 준호의 농담에 소연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랫동안 집안에서 이런 웃음소리가 들린 적이 없었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에어컨은 고치면 바로 돌아가는데 사람은, 그래서 사람끼리 고쳐줄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준호의 말에 소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했기 때문이었죠. 둘 다 혼자 살면서 느끼는 외로움과 공허함을 서로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가족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소연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이 여자 앞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아내를 7년 전에 보냈습니다. 자식은 없고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아, 죄송해요. 괜한 질문을. 아니에요? 선생님도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네, 남편과 사별한 지 6 됐어요. 자식들은 다 출가했고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따뜻한 공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은 시원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묘하게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오미자차를 마시며 거실을 둘러보다가 문득 벽에 걸린 액자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신경 쓰였던 그 사진을 이제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죠. 중년 남성의 온화한 미소가 담긴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준호의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그분이었구나. 준호는 차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저기 계신 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최형수 씨 맞습니까? 소연은 깜짝 놀라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남편의 이름을 아는 걸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그녀의 표정을 본 준호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저 그분이 한진정의 기술부 부장님으로 계실 때 밑에서 일했었습니다. 소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 그리고 그가 맡았던 부서까지 정확히 아는 이 남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정말요? 그럼 혹시 한준호입니다. 당시에는 대리로 있었는데 최 부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와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연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죠. 그때 저희 집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최 부장님이 말없이 도와주셨거든요. 아내가 아프고 의료비가 많이 들 때였는데 승진 추천도 해주시고 특별수당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준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소연은 남편의 또 다른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과묵했던 남편이 직장에서는 후배들을 챙기는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죠. 그런 일이 있었군요. 집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별로 안 하셔서 최 부장님이 그런 분이셨죠. 선행을 베풀어도 자랑하지 않으시고 항상 조용히 뒤에서 도와주시는 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촉촉함이 맺혔죠.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장례식에도 참석했는데 아마 사모님은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왔었으니까요. 소연은 남편의 장례식 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을 했었는데 그때는 너무 충격이 커서 얼굴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걸 몰랐어요.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그분 덕분에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었거든요. 준호는 차잔을 들고 한 모금 더 마신 후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삶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매일매일이 그냥 견뎌내는 것뿐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여기 와서 사모님을 만나고 나니 처음으로 다시 작동하는 느낌이에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소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멈춰있던 마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남편이 떠난 후로는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대로 살았는데 오늘은 뭔가 달라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묘한 운명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준호에게 베푼 은혜가 이렇게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소연은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진실된 마음을 읽을 수 있었죠. 이 남자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의 그 진심 어린 표정, 자신의 아픔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모습에서 소연은 깊은 신뢰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인연인 것 같아요. 소연의 말에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오늘 아침만 해도 이런 만남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죠. 그저 평범한 수리 작업 하나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이야? 최 부장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건 아닐까요? 준호의 말에 소연은 잠시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소연이 혼자 외롭게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늘 그녀의 행복을 바라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남편이 항상 제가 웃으며 지내길 바랐거든요. 소연은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오후 햇살이 레이스 커튼 사이로 스며들면서 거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죠. 준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소연 씨라고 불러주세요. 사모님이라니 너무 어색해요. 소연이 돌아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오랫동안 감춰왔던 외로움과 새로운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그럼 저도 준호라고 불러주세요. 네, 준호 씨.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소연은 다시 소파로 돌아와 준호 옆에 앉았죠. 이번에는 처음보다 조금 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준호 씨는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계획이세요? 글쎄요, 지금까지는 그냥 하루하루 일만 하며 지냈는데 오늘 이후로는 뭔가 달라질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작은 도에 갤러리 카페를 열어볼까 해서요. 정말요, 멋진 일이네요. 준호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소연이 새로운 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도 용기를 주었죠.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우리 에어컨처럼 다시 한번 틀어보면 어때요, 조용히. 서서히 다시 시원해지듯이 그녀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멈춰있던 삶, 식어버린 마음을 다시 작동시켜보자는 뜻이었죠. 준호는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모르죠.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을 것 같아요. 준호는 소연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죠. 이 여자는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었고 같은 외로움을 견뎌왔으며 이제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서두르지는 말아요. 천천히, 자연스럽게. 소연의 신중한 제안에 준호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처가 있었고 그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물론이죠. 에어컨도 갑자기 켜면 고장나는 법이니까요. 준호의 유머에 소연이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남자와 함께라면 웃을 일이 많아질 것 같았죠. 준호는 소연의 제안을 듣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음으로는 그녀와 더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죠. 오랫동안 혼자 지내며 굳어진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준호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역시 불안했지만 오늘 이 남자를 만난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네, 우리 모두 조심스럽게 시작해봐요. 준호는 일어서려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떠나기가 아쉬웠던 거죠. 소연도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이 따뜻한 시간이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녁도 같이 드실래요? 소연의 제안에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폐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오랫동안 혼자 밥을 먹어서 누군가와 함께 먹어보고 싶었어요. 소연은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간단한 요리 재료들이 있었죠.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만들면 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준호가 부엌으로 따라왔습니다. 소연은 그의 제안이 고마웠지만 손에 붕대를 감고 있는 것을 보고 사양했죠. 아니에요. 손 다치셨잖아요. 그냥 앉아서 기다리세요. 하지만 준호는 가만히 있을 틈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최소한 설거지라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죠. 두 사람은 좁은 부엌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처럼 말이죠. 정말 오랜만에 이런 기분이에요. 소연이 김치찌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맛있게 먹을 상상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새삼 깨달았죠. 저도 그래요. 집에서 이런 냄새가 나는 것도 정말 오래된 일이에요. 준호는 김치찌개 끓는 냄새를 맡으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자주 맡았던 그 냄새였죠. 하지만 이상하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편안한 기분이었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지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준호는 소연이 만든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어 봤죠. 정말 맛있었습니다. 집에서 먹는 음식에 그 특별한 맛이 있었거든요. 정말 맛있네요. 오랫동안 이렇게 맛있는 집밥을 못 먹어봤어요. 그럼 다행이에요. 너무 오래 혼자 지내서 제 입맛에만 맞춰서 했는데 아니에요. 정말 완벽해요. 두 사람은 저녁을 먹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일에 대해, 소연은 준비 중인 카페에 대해 이야기했죠. 시간이 흘러도 대화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작동 잘 되는지 종종 확인하러 와도 될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에어컨 점검을 핑계로 소연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뜻이었죠. 물론이죠. 아니 꼭 와주세요. 소연의 대답에 준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소연도 함께 웃었죠. 두 사람의 마음에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빛이 다시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소연은 거실을 정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가 약속대로 에어컨 상태를 확인하러 다시 왔었고,
그 이후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그가 올 예정이었죠. 거실 한쪽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새로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지난번에 가져온 것으로 집에 생기가 있어야 한다며 건네준 선물이었습니다. 소연은 그 화분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죠. 누군가 자신을 생각해서 준비한 선물을 받는 것이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리자 소연은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손에 작은 봉지를 들고 서 있었죠. 오늘은 뭘 가져오셨어요? 매실청 재료요. 소연 씨가 만든 오미자차가 너무 맛있어서 함께 담가보면 어떨까 해서요. 준호의 제안에 소연은 기뻤습니다. 함께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오래 두고 함께 나눠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좋은 생각이에요. 올해는 매실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했는데 두 사람은 부엌에서 매실을 다듬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준호는 매실의 꼭지를 제거하고 소연은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닦았죠. 함께하는 작업이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뭔가를 만드는 것도 참 좋네요. 준호의 말에 소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서 하는 일들이 누군가와 함께하니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죠. 내년 여름에 이 매실청으로 차를 마실 생각을 하니까 벌써 기대돼요. 내년 여름 준호는 그 말을 되뇌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년 여름에도 소연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처럼 들렸거든요. 매실청을 다 담그고 나서 두 사람은 거실로 나와 차를 마셨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시원한 저녁 바람이 불어왔죠. 에어컨은 꺼져 있었지만 방 안은 전혀 덥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소연 씨 갤러리 카페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생각보다 할 일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즐거워요. 오랫동안 이런 설렘을 잊고 살았는데 소연의 얼굴에는 새로운 꿈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그런 그녀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죠.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전기공사나 간단한 수리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정말요? 그럼 정말 고마울 텐데요. 두 사람은 소연의 카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호는 자신도 그 카페의 첫 번째 단골 손님이 되고 싶다고 말했고 소연은 그를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두겠다고 약속했죠. 밤이 깊어가자 준호는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죠. 매번 헤어질 때마다 아쉬움이 컸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좀 더 일찍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점심도 함께 먹어요. 제가 맛있는 걸 만들어 놓을게요. 소연의 제안에 준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이제 헤어짐이 아쉽지 않았죠. 내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컸으니까요. 현관문 앞에서 준호는 잠시 멈춰서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소연 씨, 정말 감사해요. 저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셔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준호 씨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이 커튼을 살랑거렸고 거실의 작은 화분에서는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고장난 것은 에어컨이 아니라 두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쳐준 것은 기계가 아니라 뜻밖의 인연이었죠. 이제 두 사람의 마음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계절을 함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토요일 아침이 밝자마자 소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것도 모자라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죠.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를 준비한다는 기대감에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이것저것 재료를 꺼내고 두부, 돼지고기, 애호박, 양파, 그리고 계란까지 꺼내서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소연은 김치찌개에 들어갈 재료를 손질하며 오늘 하루가 평범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매미 소리가 들려왔고 이따금씩 불어오는 산들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설거지까지 마치고 나니 어느새 오전 11시가 넘었고 마침 초인종 소리가 조용한 집안을 울렸습니다. 소연은 급히 앞치마를 벗고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한번 한 뒤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손에 작은 꽃다발과 빵 봉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오늘은 마음이 급해서요. 이거 소연 씨 드시라고 직접 구운 빵은 아니지만 준호는 쑥스러운 듯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소연은 그 작은 배려에 미소를 지으며 꽃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이런 선물 받아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함께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짧은 인사 뒤에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따라 준호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 보였고
소연 역시 마음이 한층 편안해졌음을 느꼈습니다. 빵과 차를 곁들여 간단히 아침을 먹고 나니 소연은 점심 준비 같이 해볼래요? 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나란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나란히 서서 재료를 썰고 국물을 내고 계란을 풀고 간을 맞추는 과정이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식탁에 차려진 음식 앞에 앉아 두 사람은 오랜만에 사람다운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밥과 함께한 단순한 한 끼였지만 두 사람 모두에게는 이 순간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소중한 식사였습니다. 식사 후 준호는 식탁을 정리하며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소연이 손 다치셨잖아요. 그냥 두세요. 라고 했지만 준호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집에서는 항상 제가 설거지 담당이었거든요. 라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소연에게는 참 듬직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죠. 점심 이후 두 사람은 함께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왔고 작은 화분에서 싹이 돋아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소연은 도예 갤러리 카페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카페 오픈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허가도 받아야 하고 인테리어도 손봐야 하고 전기 공사나 가구 배치까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준호는 진지하게 소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전기 일이라면 웬만한 건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인테리어나 가구 조립 같은 것도 익숙하니까 부담 갖지 말고 부탁하세요. 소연은 준호의 듬직한 모습에 왠지 모르게 용기를 얻었습니다. 고마워요. 혼자 하려니 막막했는데 준호 씨가 옆에 있어준다면 힘이 날 것 같아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갤러리 카페의 인테리어 스타일, 테이블 배치, 벽에 걸 그림과 도예 작품 등에 대해 열띤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취향과 성격, 살아온 방식까지 공유하게 되었고 점점 더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오후가 깊어가자 두 사람은 카페 예정지로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소연이 차를 몰고 준호는 조수석에 앉아 인천 시내 외곽 작은 골목을 지나 오래된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좁고 아담한 공간이었지만 소연은 이곳에 새로운 꿈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둘은 빈 점포 안을 꼼꼼히 둘러봤고 준호는 전기 배선과 조명, 콘센트 위치를 세심하게 살피며 소연에게 이 벽에는 선반을 달아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긴 조명이 약하니까 스탠드를 하나 더 놓으면 작품이 더 살아날 거예요. 라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그의 진심 어린 조언에 힘이 나면서도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벅차올랐습니다. 모든 공간을 둘러본 뒤 두 사람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씹소리, 멀리서 들리는 아이들 웃음소리, 그리고 서로의 숨결만이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소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누군가와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게 어색했는데 오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준호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오히려 이 조용함이 편안하게 느껴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쑥스러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소연의 핸드폰이 울렸고 딸에게서 온 안부 메시지였습니다. 소연은 짧게 답장을 보내고 준호에게도 우리 딸이에요. 일본에 살고 있거든요. 아들이랑은 부산에 있고 그래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아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저도 이제 가족이 없으니 그래서 더 이런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지는가 봅니다.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다시 카페 예정지로 돌아와 사진을 몇 장 찍고 저녁이 가까워오자 소연의 집으로 함께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이미 해가 기울었고 거실 창가로 붉은 노을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소연이 조용히 말하자 준호는 시간이 빠르다는 건 그만큼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뜻이겠죠. 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간단하게 냉면과 함께 남은 반찬들을 곁들였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아 어두워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에서 불어오는 저녁바람, 어슴풀에 켜진 거실 조명, 그리고 둘만의 조용한 공간. 준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하루 종일 누군가와 함께하니까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소연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요, 준호 씨. 내 인생에 다시 이런 설렘이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준호는 집으로 돌아가며 창문을 통해 마지막으로 소연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소연 역시 창가에 서서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죠. 그 짧은 인사 속에 두 사람은 앞으로의 만남을 약속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고요한 여름밤, 집안에는 여운이 오래도록 맴돌았고 거실 한켠 화분에서 새싹이 조금 더 자라난 것을 소연은 미소 지으며 바라보았습니다. 여름밤이 깊어가자 소연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들려오고 머릿속에는 준호와 함께 보낸 하루의 장면들이 한 장면씩 떠올랐죠. 처음엔 단순히 에어컨을 고치러 왔던 수리기사였던 그가 이제는 집안의 소중한 손님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가는 느낌에 소연의 마음은 오랜만의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새벽녘에 겨우 잠이 들었다가 해가 들이치는 창가에서 일어난 소연은 평소보다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새로 돋아난 잎을 쓰다듬으면서 그녀는 자신이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준호와 소연은 자연스럽게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준호는 틈틈이 소연의 집에 들러 에어컨 상태를 점검하거나 갤러리 카페 오픈 준비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인천의 작은 카페 골목을 함께 걸으며 인테리어 소품을 고르고 주말이면 가까운 바닷가까지 드라이브를 하기도 했죠. 어느 저녁 카페 예정지에서 페인트칠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땀에 젖은 티셔츠를 입은 준호가 벽에 그림을 걸기 좋게 못을 박아주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 모습이 마치 오래된 남편처럼 익숙하고 편안하다고 느꼈죠. 작업을 마치고 난 뒤 두 사람은 바닥에 나란히 앉아 물을 나눠 마셨습니다.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 씨, 사실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가는 게 처음이에요. 덕분에 용기가 나요.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인생에 이런 시간이 다시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소연 씨와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해보고 싶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고 따뜻한 여름 저녁의 공기가 그 사이를 감싸고 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때로는 갤러리 오픈 준비로 바쁘고 피곤했지만 함께라서 오히려 즐거움이 더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갤러리의 첫 오픈 날이 다가왔습니다. 전날 밤까지도 함께 카페의 벽에 도예 작품을 걸고 테이블볼을 펴고 창문에 커튼을 달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크고 작은 의견 차이로 잠시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지만 곧 서로의 미소에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갤러리 오픈 날 아침, 소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화장을 하고 옷을 고르고 설레는 마음으로 카페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이미 먼저 와서 문을 열고 커피를 준비하며 소연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정말 멋지네요, 소연 씨. 준호 씨 덕분에 이렇게 문을 열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첫 손님이 들어오고 카페 안에는 이웃들과 친구들, 그리고 작은 행사 소식을 듣고 찾아온 동네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소연은 손님들에게 도자기 작품을 설명하고 직접 내린 커피를 건네며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주방에서 조용히 지원을 하거나 필요한 곳을 살피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북적이는 공간, 소연은 이 모든 순간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픈 행사가 끝난 뒤 밤이 깊도록 두 사람은 카페에 남아 청소를 하고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모두가 돌아간 뒤 카페 안에는 고요함과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뿌듯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연은 커피 한 잔을 준호와 마주 앉아 나누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준호도 커피 잔을 들어 올리며 웃었습니다. 저도요. 앞으로 이 공간에서 더 많은 추억을 쌓아가고 싶어요. 소연 씨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맞잡았고 그 손끝에서 전해오는 따뜻함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사랑의 감정이 다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도 카페는 조금씩 입소문을 타고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소연과 준호는 힘을 합쳐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거나 지역 예술가들과 협업 전시회를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배려하며 점점 더 깊은 신뢰와 사랑을 쌓아갔습니다. 어느 늦여름 저녁 카페 문을 닫고
함께 해변 산책을 나갔던 날, 준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 씨, 이 여름이 끝나도 계속 곁에 있어도 될까요? 소연은 잠시 멈춰서 준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모래 위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나도 준호 씨가 내 곁에 오래 머물러 줬으면 좋겠어요. 혼자가 아닌 우리 둘의 계절을 앞으로도 함께 만들었으면 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고 해변에는 파도 소리와 함께 오랜 외로움이 서서히 밀려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이전처럼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작은 위로이자 새로운 희망이 되어 주었음을, 그리고 또 다른 내일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소연은 거실의 화분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처음 에어컨이 고장나던 무더운 여름, 어쩌면 내 마음이 가장 먼저 멈춰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지만 지금은 준호라는 뜻밖의 인연 덕분에 모든 것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인생이 새로운 계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